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외국의 블록체인 전문가가 본 파이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역시 가격과 거래로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보실 때는 이 파이코인 매일매일 요 가격 변화라기보다는 가격을 가지고 논하는 분들, 그다음에 파이코인의 논리에 대한 분들, 논리를 이렇게 펼치는 분들, 이런 거 구경만 해도 정말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요. 그만큼 파이코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요. 카페에 보통 글이 막 20개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한 페이지가 있다고 하면은, 원래는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한 적정량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에 두세 페이지, 네 페이지씩 올라가요. 그만큼 파이코인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참고로 영상 방송 전에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저는 특정인을 지칭해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어요. 종합적으로 개개인적인 의견들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이번 시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은 이건 가짜 정보야. 파이 네트워크는 아직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파이 네트워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장됐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주변에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낚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 게, 파이코인 도대체 어떤 걸 보고 그리고 뭘 믿고 이렇게 상장을 시켜준 걸까? 이런 거래소들도 조금 골 때리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내용입니다. 제가 트윗한 기준으로, 시간 기준으로 메인넷 생성된 지갑 수는 51만 5천 개이고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계정이 51만 5천 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게 여기 써있는 내용이네요. 파이 비행기가 나올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문득. 자, 여기는 아직 9일 남았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선구자는 그의 손에 있는 파이 동전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포기하지 말아라. CT는 KYC를 통과하기 위해 실제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니콜라스 씨를 얘기하는 거죠. 219개가 들어왔다고 이분 올려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저도 KYC 인증이라는 거 해보고 싶은데 인증도 못 해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존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강제 존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일반인들이 파이를 통해 부를 얻으려면 더 많은 친구들을 파이 네트워크에 조직해서 가입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할수록 많은 파이 동전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당신은 재화와 파이 노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의 파이 모더레이터 이분이 이렇게 룰을 어겼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있긴 해요. 한국의 사회자 중 한 명인 땡땡은 파이의 황금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간접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이용해 매매하는 것을 주선한다 해가지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1밀리언 원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합니다. 외국인이 여기 들어가 있나 보네요. 아니면 외국인들끼리 대화를 하는 건가요? 그래요. 아무튼 저는 뭔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파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정말로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은 이 내용, 제가 정말 필터링 없이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한번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상품권은 이행 지체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해서 화폐냐 상품이냐 물건이냐 법에선 뭐로 볼까? 실제 어디서 더 가깝게 볼까? 손해배상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해서 손해액은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라고 본 사례 해가지고 이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마다 조금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뭐 판결 요지 가져온 것까지는 좋아요. 대법원 판례 가져온 거 이해는 하는데 상품권 발행인은 상품권을 제시하며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공급을 요구하는 소지인에게 액면금 상당의 제품 공급을 의무할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상품권 발행인이 제품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등등 해가지고 민법 제536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민법 544조, 536조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국가 법령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업 등의 금융 이용자 보호에 따른 법률 제1조 2조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 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은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그리고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 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품권에 대한 내용이 뭔가 이런 판례에 대한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현금이라는 개념보다도 상품권이라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원고들이 피고의 대구 땡땡백화점 지점장이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의 내부적인 최고 할인율 25%를 초과하여 유통시킨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피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처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자금 세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할인율을 높여서 뭔가 좀 더 파는 거. 그리고 체증 법칙 위배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다 해가지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요. 상고 이유 제4점에 대하여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대법원 판례 그리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했죠. 그리고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품권으로 사고 안 줬나요 해가지고 개정 압류될 상황을 미연 방지하고자 하는 노파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법까지 따져가면서 할 이유는 없어요. 뭐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품권이 화폐냐 상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당시 이 법이 상품권에 대한 게 포커스로 맞춰지면서 여기서 뭔가 사고팔고 그 다음에 원래 가격이 있지만 그 가격보다 더 낮춰서 다운해가지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계좌로 받은 게 아니라 처의 계좌로 받고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뭐 상품권 화폐냐 뭐 이렇게 말하기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코인을 결국엔 포커스는 이거죠. 파이코인을 상품권으로 구매가 되냐 안 되냐 사실 이거를 물어야 되는 건데 요건 조금 저는 본질에서 약간 좀 흐려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자체를 뭐 금액이 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한편 이렇게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이그레이션 시작하는 시점에 1파 20만원 확정 거래에서 제29호 맞춤가발 거래계약서다 해서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60만원에서 파이코인 6개로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강동구 성내동에서 맞춤 가발은 꾸준히 예전부터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분 정말 참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KYC 안 된 사람 있나요? 하는데 저도 안 됐습니다. 손손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외국의 블록체인 전문가가 본 파이코인의 전망입니다 해서 6월 14일에 올라온 글이고요. 출처는 해당 사이트다 해가지고 암호화폐 파이코인은 쭉쭉쭉해서 설립해왔고 가격 예측에서 나와있는 내용은 2023년 말 이거는 과거에 제가 올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죠? 5달러에 거래될 수 있고 25년에는 60달러 선에 거래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크립토 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 상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가격 기록에 대해서는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과거에 쭉 다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들과 그대로기 때문에 그죠? 가격 예측 2022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여기서는 이 전문가는 2달러로 추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욕할 건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욕해봐야 좋을 거 없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본다. 이 사람은 그냥 떠드는 대로 내가 이렇게 떠든다. 그냥 그러면 그렇게 냅두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말했던 거 25년도에는 60달러라고 하는데 그럼 또 당시에 60달러가 뭐 지금은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60달러고 못 미치는 가격이다. 그럼 뭐라 할 건가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굳이 막 그 왈가왈부하면서 다툼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자 1파이 1000원 현실이 뭐가 그렇게 불만들이신지 사실은 이게 뭐가 불만들이냐 이 정도로 쉽게 채굴하는 코인이 하나에 1000원에 거래되는 현실도 기적 같은데 해가지고 1,000원에 거래한다고 욕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외치는 10불, 100불, 314불 이런 가격이 왔을 때 매도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리고 카페 모더가 선동한다 해가지고 1파이에 1,500원 이상에 매입하려는 분들 정말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리고 거래 가능 시점이 다가와 거래를 활성화하려는데 당연히 모두들 1000원 선에서 거래를 하고 역카페장은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거래량 늘리려고 노력한 거다. 그리고 1000원에서 전부 매집해서 중국에 5만원에 남긴다. 증거가 있냐? 어디서 보고 왔냐? 알고 싶다. 파이 가격을 책정해야지 무조건 10불, 100불이라는 통용되는 가격이 있냐? 사실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뭐 옆 카페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아까 전에 뭐 블러드라는 분이 나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분인 건가? 옆 카페장이 그 카페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는 카페일 수도 있고 모르는 카페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요런 내용들을 다 떠나가지고 뭐 그 다음 내용에도 나와요. 다른 분이 써주신 건데 뭐 여기 카페 여러 번 해가지고 저쪽 카페랑 다른 것 같으니 이쪽에 그만 들어와주세요 해서 필요한 부분도 해명을 해라 해서 여러 가지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이벤트 감사하긴 한데 해가지고 보시면 뭐 5월 15일 신규 회원 기준으로 3개월간 하루 2개에서 3개 댓글 5개에서 6개 방문 6개에서 7번 뭐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훈장 파이 기준으로 훈장 등급을 달성한 회원이 1명이라면 333개 파이, 333개 파이를 n분의 1로 나눠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이벤트인데 뭐 아무튼 간에 이벤트라고는 하는데 딱 이런 반응의 이벤트랄까 해가지고 정말 힘들긴 하죠. 저런 거 자체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단백질 음료를 파이 합의 가격으로 거래를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3.7파이의 거래를 완료했다라고 했고 1파이당 10달러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달러 밑으로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달러 밑으로 거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카페장 위치에서 공개적으로 자꾸 하시니 논란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카페를 탈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 다르고 본인 유리한 스탠스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책임감이나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 얘기하는데 저도 그냥 한마디만 좀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이코인 가격에 대한 부분 사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형성이 될 문제예요. 물론 뭐 거래소 상장 이런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거래도 어쨌든 지금 뭔가 출시가 되기도 전에 떠들고 있다. 우리는 자 보면은 이런 거예요. 갤럭시 제가 갤럭시 탭 뭐 S 예를 들어서 S 뭐 9이 출시 임박이다. 출고가도 안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중고나라에서는 벌써부터 팔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하나에 100만원에 팔 거야. 야 나는 하나에 뭐 90만원에 팔 거야. 야 나는 하나에 뭐 이런 거 필요 없어도 공짜로 왔으니까 60만원에 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은품으로 받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만원에 파는 분들이 60만원 욕합니까? 또는 100만원에 파는 분들이 60만원짜리 사가지고 100만원에 팔 거냐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제가 자꾸 중고나라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 파이코인은 결국에는 뭐다? 지금 화폐, 상품권 이런 걸로 거래 안 되잖아요. 뭐 상품권은 모르겠고 화폐로 거래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 없다. 왜?
상품으로만 그렇죠. 상품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하고 파이코인하고 이렇게 특정 상품이나 이런 거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런 걸 가지고 막 왈가왈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갤럭시 탭뿐만 아니라 다른 걸 갖다 넣어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상품권, 우리가 말하는 상품권 얘기할 수 있는데 상품권 역시도 뭐랄까 가격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상품권 우리가 화폐라고 굳이 따진다면은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상품권 거래를 해. 어떤 사람이 문상을 팔아. 중고나라에 어떤 사람은 뭐 4,900원에 팔아.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깝다고 5,000원에 팔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이거 공짜로 뭐 상 받아서 받은 거라 4,100원에 팔아. 자, 그럼 막말로 5,000원에 파는 사람은 나는 5,000원을 정말 원금을 갖고 싶어서 파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을 욕할 수가 있나요? 자, 욕해야 될 사람 뭐 있을 수도 있어요. 5,000원짜리를 뭐 5,100원에 판다든지 가격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파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파이코인에서 정해진 거는 금액적인 부분. 금액적인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 화폐나 돈,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뭐 파이코인을 1,000원의 가치로 해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이 뭐랄까요? 제품을 사겠다. 뭐 이런 건 사실 문제는 안 돼요.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파이코인에 대한 가격 부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 그냥 모더나 다른 분들이 이 대표 누구죠? 니콜라스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평소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건 안 물어봅니까? 제발 그 모더나 정말로 그 니콜라스 씨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 차라리 그냥 문의를 하세요. 속 시원하게. 왜? 상품권 거래가 원래 되는 건데 괜히 안 된다고 긁어부스로 만들까봐 그래서 문의 못 하시는 건가요?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될 일인데 뭘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괜히 자체적 유권 해석하면서 뭐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저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기준 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괜히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정해진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정해진 다음에. 그게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직 법이 정해지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우린 막 행동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파이코인 정책에 따르면은 파이코어 팀에서는 임의로 계정을 얼리거나 정지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항이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내용이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냥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뭐 특정인에 대한 발언,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얼 하든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모더라는 위치 뭐 이런 것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좀 할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과거에 뭐 10달러 이상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뭐 뒤에서는 하나에 1,000원, 뭐 1,500원 이렇게 거래를 한다라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더분이 조금 그 자리에 있을 때 약간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너무 가볍게 행동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점은 있지만 이것도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글들이 하도 많이 달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굳이 그분이 정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카페장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 카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ABC 마켓이다 하면은 A 땡 뭐 C 마켓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전 진짜로 그 카페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품권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냥 본인 알아서 하게 냅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큰 이득을 볼 것 같으면 본인들도 하면 되잖아요. 왜 이걸 가지고 뭐 가격?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 거래소예요. 이거 거래소라고 칩시다. 거래소에서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쉬운 예입니다. 자, 1, 2, 3, 4, 5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매수를 하는 사람들.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뭐 1달러부터 5달러까지만 하려고 하고,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100달러부터 뭐 95달러까지 이렇게 있어요. 매도세는. 그러면 양쪽 다 서로 팽팽하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누가 95달러에 매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분 욕하실 건가요? 아씨, 나는 5달러에 살라고 했는데 이놈이 95달러에 사버렸네? 그래서 없어졌어요, 호가창이. 자, 96달러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놈이 5달러에 팔았어. 나는 공짜로 왔으니까 필요 없다고. 자, 5달러 매도창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만약에 100달러부터 95달러에 판매를 하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욕할 수 있나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시세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어요. 항상 시세라는 거는 얼마 이상의 뭔가 뭐 보장을 해준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가격이나 뭐 상품권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자체적 유권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또한 특정인에 대한 발언, 뭐 여기서 이것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뭘 하든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특정 모더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모더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다면은 그 모더분이 이 니콜라스 씨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얻었습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떨까? 전 개인적으로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상품권 거래를 해도 되는구나, 상품권 거래를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저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뭐 제 입장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좀 많은 부분들이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한 12일 정도 뒤죠. 12일 정도 뒤에 거래가 시작되고 하면 10일이 아닌가요? 한 10일 정도 뒤에 거래가 이렇게 시작되고 하면은 그때는 뭔가 좀 느끼는 게 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이코인 어쨌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뭐다? 다 같이 채굴을 하는 채굴자 입장이에요. 파이오니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됐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발전시키고 뭔가 개발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모두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